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처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마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이 상담 전화를 끊고 다른 회의를 나가려고 하다 교통사고로 제가 먼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앞일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마음을 좀 놓으시더라고요. 암 진단으로 이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먹거리.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먹는 걸로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치료 효과, 항암제 효과가 아직은 정말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 보완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나요?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나요? 보통은 저희가 상담할 때는 그냥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요. 정말 TV에서도 매체를 돌리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식품들을 많이 파는데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신 다음에 부족한 영양소로 있으면 처방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양제 같은 것들을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낫다라고 의료진들은 하고 있어서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뭔가 먹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암은. 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혈뇨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복부에 뭔가 좀 혹이 만져진다라든가, 네, 그리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좀 빠진다라든가, 목소리가 약간 갈라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신장암이 의심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의심되면 보통 복부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CT를 찍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영상 검사로 신장암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빨리 나오는 편이겠네요. 일단 초음파에서는 있다 없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고 이제 그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또 여부는 이제 그 나머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검사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은 병원마다 좀 다르고 어떤 검사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데 한 10만 원 초반에서 한 30만 원 그 사이 정도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일단 신장암이 그럼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일단 진단이 되면 초기 환자분들, 보통 1기에서 4기 환자분들은 보통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4기 환자분들은 이제 전이가 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이외에도 전이된 부분을 수술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항암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머지 1, 3기 분들은 사실 수술하면 그걸로 끝이고 방사제나 항암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추적 관찰하면서 오히려 암 환자 아닌 듯한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편한 그런 투병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신장암은 주로 전이가 어느 장기 부위로 많이 하게 되나요? 그게 있나요? 사실 암은 우리 온몸에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든 발생할 수 있고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이제 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폐 외에도 뇌라든지 뼈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전이가 돼서 그에 따른 또 치료들을 많이 받으시기도 합니다. 투병 과정에서 환자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어쨌든 수술을 앞두거나 항암을 앞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전신 체력 유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술을 했을 때 또 치료를 했을 때 전신 체력이 좋아야지 잘 회복할 수 있고 또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거나 골고루 영양소
잡힌 뭐 식단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뭐 너무 짜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골고루 먹는 정도면 충분하다. 암 환자마다 좀 개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이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그 질환이 또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그런 것들이 없는 일반적인 그냥 암 환자분들은 골고루 잘 드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뭐 붉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야채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암 진단받은 초기 분들이 고기도 다 끊고 막 야채만 드셔서 정말 몸무게가 막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환우에서 식단 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정확한 정보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환우의 차원에서도 그런 영양 정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담입니다만 저도 주변에 암 환자들 보면 유기농 식품과 이런 것들만 드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조선시대나 뭐 과거에 그런 때는 뭐 다 유기농이었을 텐데, 그럼 그때는 암 환자가 없었을까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마음의 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뭔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이런 식품들을 막 또 찾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저도 겪었지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이 항암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약을 잘 먹는다 해서 결과가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굉장히 좌절감,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쁜데 이게 또 다음번 검사 결과에도 좋을 것이냐, 이거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게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다음 그 검사를 하러 가기 타이밍이 되면 이렇게 정말. 다운되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하죠, 저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많이 단련되어서 우리는 심장은 튼튼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이 조금 좌절하고 이럴 때 보호자들이 뭔가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있을까요? 지금 뭐 1차 치료를 하는 분들, 2차 치료 각 단계의 치료들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그 다음 옵션을 조금 미리 알아놓으면 혹시라도 치료에 실패했을 때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환자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다 그렇겠지만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또 따뜻한 말, 이런 것들. 사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동반자로서 이 암을 잘 극복하는데 같이 간다라는 어떤 이런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